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양측에 많은 피해를 남긴 채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명영주 통신원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명영주 통신원 7년 만에 가장 큰 충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지난 10일 월요일 로켓 공격이 시작된 이후로 4,100발이 넘는 로켓이 가자 지구에서 발사됐습니다. 2014년 가자 전쟁 당시 약 50일 동안 3,800여 개의 로켓 공격에 비해 훨씬 많은 양입니다. 가자 국경지대와 이스라엘 중남부 도시의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사이렌 소리에 일상이 멈추고 있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사람들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까지 가자 지구 내 하마스 거점을 1,200곳 넘게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켓 발사대 제조시설, 저장고 등 군사시설을 폭격했고 하마스 고위 간부 거주지를 폭격해 하마스 요원 160여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피해가 심각한데 양측의 피해 규모가 커진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텔아비브, 아시켈론 등 이스라엘 중남부 주요 도시들 주택 수십 채가 파괴됐고 현재까지 2명의 아이를 포함한 12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이 90% 요격률을 보이고 있지만 가자 지구에서 로켓을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한꺼번에 퍼붓고 있기 때문에 미처 다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공격 패턴과는 달리 이번에는 텔아비브와 같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들과 거주지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 인명피해가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이번에 하마스가 이란산 세질 미사일을 도입해 로켓 한도가 더 커졌고 파괴력도 높아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의하면 1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30명이 사망하고 1,700여 명이 부상당했는데 가자지구의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하마스가 테러 거점들을 주거지와 병원, 학교 안에 만들어두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가자지구 지하에 터널을 파서 군사시설을 만드는데요. 이 지하 터널들이 주거지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은 가자지구에서 발사한 로켓 4천여 발 중에서 7분의 1은 국경을 넘지 못하고 가자지구 내로 떨어지는데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사상자 집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이 격화한 이유는 뭔가요? 이번 하마스의 로켓 공격은 성전상 위의 경찰 병력을 철거하라는 요구와 함께 시작됐는데요. 로켓 공격 시작 3일 전부터 성전상 위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해 수백 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동예루살렘에 있는 셰이크 자라를 둘러싼 지배 소유권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1948년 이전에 살던 유대인들이 지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1948년 요르단 통치 때부터 살던 아랍 가족이 강제 퇴거 위기에 놓여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또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15년 만에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가 취소하면서 취소 이유를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말해 이스라엘을 향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가 더욱 고조됐습니다. 민감한 라마단 기간이 겹치면서 동예루살렘과 다마스커스 게이트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결국 가장 민감한 장소인 성전산 위에서까지 충돌한 것입니다. 네, 두 나라 사이의 갈등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도해야겠습니다.